영상 제작에 있어서 편집 프로그램이란 가장 중요한 존재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 10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널 컷을 파이널 컷 프로 5부터 7, 10까지 한 13년 정도 사용해 왔는데요. 그 중에 2011년 파이널 컷 프로 10의 등장으로 NLE Non-Linear Editing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자, 파이널 컷 프로 10이 다른 일반적인 편집 툴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지 핵심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세한 사용법들은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후로는 파이널 컷 프로 X라는 명칭을 파프10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우선 파프10이 다운되는 경우는 다른 편집 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파프10에는 세이브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작업한 매 순간순간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했던 작업을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전 작업에 대한 백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편집하다 다운되고 저장 안 되고 그 작업했던 것들 잃어버리면 정말 막 화가 나고 눈물 나잖아요. 두 번째, 파워풀한 미디어 관리 시스템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일반적인 편집 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데요. 파프10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모든 파일 관리, 프로젝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프리미어 같은 툴을 예로 들면 내 하드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파일이나 프로젝트 등을 넣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둘 다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프10의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는 폴더 구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파프10이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부분까지도 파프10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즉, 작업한 미디어 데이터들의 손실을 최소화해 준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작업한 작업물도 데이터 손실 없이 언제든 다시 편집하실 수 있어요. 아직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료들이 막 사방으로 퍼져 있는 거야. 내가 백업을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다시 프로젝트를 편집하려고 열어보면 파일 미싱. 와우, 공감되시죠? 당연히 파프10에서도 임포트 시에 리브 파일 인 플레이스라는 옵션을 통해서 기존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데이터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야 익숙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이나 미디어 관리가 중요하신 분이라면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파프10의 첫 번째 특징인데, 이 부분에서부터 일반적인 편집 툴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죠.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분류 시스템입니다. 파프10은 임포트한 파일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집 순서에 따라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미디어를 임포트하게 되면 컷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겠죠? 이런 구분을 도와주는 기능이 키워드 콜렉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섞여 있는 소스들을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생성해서 구별해 놓고 필요할 때 해당 키워드로 가서 가져오는 방식인 거죠. 프리미어에서는 폴더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파프10의 키워드 콜렉션과 다른 점은 사용자 임의로 단순히 구분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편집 시스템이 인식하는 분류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옵션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구별된 미디어 소스를 먼저 서칭하면서 사용할 부분과 사용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하는 OK 컷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Favorite, Reject 기능을 활용해서 아주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키밍을 하면서 미디어 소스에 사용할 부분에 인점, 아웃점을 잡고 페이보릿을 해주면 클립 위에 녹색 라인이 생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컷이 만약에 NG 컷이라고 한다면 리젝트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리젝트는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 생깁니다. 이렇게 컷 구분을 하고 필터에서 페이보릿만 노출되도록 설정하면 아주 손쉽고 빠르게
기본 OK 컷 구분이 타임라인이 아닌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그네틱 프라이머리 스토리라인입니다. 이 기능은 파프10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파프10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 기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사리 10 버전으로 넘어오질 못했었어요. 기존 편집 시스템하고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마그네틱 스토리 라인이 확실히 편리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요. 말 그대로 마그네틱, 자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클립이 달라붙어서 마그네틱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자석들을 나열했을 때 갖는 특성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사이에 끼워 넣기도 쉽고 옮겨서 다른 위치로 이동할 때에도 다른 클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고 빠르게 세팅이 가능하죠. 또한 기본 스토리 라인 위에 올리는 서브 클립의 경우에도 커넥트가 된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인데요. 이 기능들 덕분에 수많은 작업을 해놓은 타임라인에서 길이를 조절하거나 끼워 넣기, 작업된 여러 라인의 클립을 이동시킬 때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실수로 인한 결과물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제가 이전에 프리미어에서는 작업을 다 해놓고 특정 부분의 위치를 이동하다가 구성이 틀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파이널 컷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메인 프라이머리 기본 스토리 라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어로 예를 들어볼게요. 메인 타임라인에서 인서트를 추가해 올린다라고 했을 때 여러 클립들을 올려놓고 만약 일부분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다시 옮겨주고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파프10에서는 서브라인의 클립들도 스토리 라인으로 변경해 줄 수 있어서 편집 시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백그라운드 렌더링과 익스포팅입니다. 파프10에서는 렌더링에 시간을 따로 할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백그라운드 렌더링이라는 기능 덕분인데요. 편집 시에 편집 작업이 멈추게 되면 그 짜투리 시간에 남는 자원인 GPU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렌더링을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편집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중요한 기능이죠. 파프10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든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출력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템플릿입니다. 파프10에서는 굉장히 고급진 템플릿에서부터 베이직한 템플릿까지 아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애프터 이펙트 같은 어려운 툴을 켤 필요도 없고요. 또한 이 템플릿들을 아주 손쉽게 만들어서 파이널 컷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매번 만들어 쓸 필요 없이 간단한 템플릿화를 통해서 파이널 컷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협업 관련된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제작 작업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파프10에서는 빛을 발하는 마커와 인덱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커는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마커를 표시하고 그 마커에 내용을 작성해 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파프10에서는 이런 기능들 이외에도 투두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에 이렇게 마커 투두 모드로 만들어 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어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투두 마커에 작성된 내용대로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왼쪽에 컴플리트 옵션을 선택해주면 어떤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외에도 타임라인 왼쪽에 인덱스라는 부분에서도 작업된 순서에 따라서 리스트가 생성되는데요. 작업 관련해서 코멘트를 달아 작업 내용을 타임라인 순서에 따라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전문적인 편집툴 중에 에디우스,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프로 10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결국 파이널 컷 프로 10에 정착해서 오랜 기간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파이널 컷 프로 10은 초보자에게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실수로 인해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망치거나 프로젝트가 꼬이는 상황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손쉬운 인터페이스들은 기본이고요.
당연히 전문가들 또한 영상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파이널 컷 프로 10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랜 영상 제작 경험을 토대로 파이널 컷 프로 10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파이널 컷 프로 10 고인물 김PD였습니다.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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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